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어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일정 중 하나였던 턱시도 맞춤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턱시도 대여점 세 군데를 방문했고 그곳들에서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을 넘어 정비사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샵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고수였습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스타일, 응대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딱딱 정리된 시스템, 필요한 걸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 구조가 정비소의 접수 시스템과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효율성도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 샵은 한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매니저님께서 오히려 다른 샵을 소개해 주었던 장면입니다. 이 스타일은 옆 샵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분의 진심을 느끼게 해줬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신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고객에게 더 맞는 걸 잘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태도는 정비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차를 위한 최선의 선택, 그걸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 샵은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풀 창장 후 그 모습을 와이프가 편하게 앉아서 바라보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어보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여유를 가진 후 와이프와 함께 비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고객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한쪽에서는 옷만 걸어주고 비교하는 구조라면 이곳은 내가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사고하고 그 뒤에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도 그렇게 함께 사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군데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정비소라는 공간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구나,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효율적인 곳, 진심이 있는 곳, 감동을 설계한 곳,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고 그걸 조합하면 정말 멋진 정비소의 철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이 들어올 때부터 신뢰를 느끼고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정비 후에도 그 경험이 마음에 남는 공간, 저는 이제 그런 정비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대 또는 작은 배려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오늘을 정비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루틴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작은 루틴이 큰 인생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 정비 루틴,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를 읽고 있습니다. 현재 252페이지를 읽고 있으며 빠르면은 일단 이틀 3일 내에 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은 주변 영역의 지식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려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은 어떻게 하면 몸에 뵐까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슨이 흡인력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진공청소기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히트시켰는데, 빨아들인 청소기의 먼지가 보이도록 먼지통을 투명하게 만든 점도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더러움으로 보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전까지의 청소기 디자인의 기본이었지만, 설계한 다이슨 본인에게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더러우니까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를 풀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저는 시원하게 코가 풀리면 티슈를 덮지 않고 일단 콧물을 확인합니다. 상상하면 더럽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만은 아닐 텐데요. 코를 풀고 시원해진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흥미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라 한다면 빨아들인 먼지를 숨기지 않고 보이도록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다이슨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흡인력은 흡인력으로 흡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흡인력이라고 하나 봅니다. 흡인력으로 빨아들인 먼지가 눈에 보이는 기분 좋은 느낌도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강력한 흡인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어떤 맛? 이 밖에도 좀 오래된 사례이기에는 한대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맛없어, 한 잔 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겠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녹즙 광고의 대사입니다. 이 녹즙 CF 광고는 매출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놓고 맛없다고 한 상품이 그렇게나 팔렸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맛없는 게 몸에는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맛있는 녹즙이라고 말하기보다 맛이 없다고 말해야 오히려 사람들이 몸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히트 상품을 낳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영양음료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아리나민 V라는 상품은 비교적 후발주자로 시장에 들어온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타우린과 같은 효능 성분의 함량을 강조함과 동시에 맛이 쓰다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경쟁 상품이 쉽게 마실 수 있음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역으로 승부를 걸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쓴맛이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지. 라는 팬칭을 낳아 후발주자이면서도 데이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사이트를 발견해 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닌 주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연 가능한 인간 행동의 공통함과 같은 것의 깨달음이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양쪽에 모두에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언급했던 스트레스 목록을 만들거나 반대로 자신의 기분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긍정 리스트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젊은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신이 타깃이 아닌 SNS에 그 발언의 뒷면에 있는 생각을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나 분석 리포트, 논문이나 서적을 통해 보편적인 심리, 각 세대의 가치관 차이 등을 파악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풋을 통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단련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트렌드에서 인사이트로 도출하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데는 인사이트 발견이 매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심리학적 인사이트, 문화인류학적 인사이트를 살펴봤는데 이 밖의 세상의 트렌드라는 것도 인사이트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타피오카 음료는 왜 유행했을까? 한 가지 예로 2018년부터 시작된 타피오카 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한 SNS를 매개로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얻었던 이 붐은 어쩌다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인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쓴 커피보다는 달콤해서 마시면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카페라떼 같은 음료의 발전형으로 타피오카가 들어간 밀크티가 지지받았다고 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밀크티나 로열 밀크티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큐에서 내부적으로 이 붐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자 전략 담당인 마미오 요스케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맛이 아니라 타피오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SNS를 통한 확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인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타피오카 음료 진짜 맛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게 가치라면 그다지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시글을 본 누군가가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 싫은 것 같다는 마음도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보다는 타피오카가 가진 물성에 확산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피오카 진짜 크더라. 이 타피오카 엄청 쫀득하던데? 확실히 크긴 해. 맞아, 식감이 좋았어. 타피오카 양이 엄청 많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었지. 이 같은 물성의 가치가 타피오카 음료에 들어가 있었기에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방사상으로
가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될 우려가 있는 것은 확산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인스타그램을 분석했습니다. 영어 해시태그의 인기 순위가 일본어 해시태그 인기 순위를 조사했더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댓글의 1위는 러브였습니다. 한편 일본어 댓글의 1위는 고양이였습니다. 또한 1위 이하의 인기 순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였습니다. 영어 댓글의 경우 like, my, favorite 등 자신의 감정 공유가 잇따라 순위에 있었는데 일본어 댓글의 경우는 패션, 런치, 네일, 여행 등 감정 공유가 아닌 카테고리 공유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는 인사이트는 일본에서는 부정될 수 있는 가치의 전달이 유통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같은 콘텐츠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리뷰를 보고 발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영화 평론가인 땡땡씨는 별로라고 말했지만 나는 최고였다 라든가 땡땡가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다, 눈물샘을 자극한다 등 부정하기 어렵게 방패막이를 내세워 발언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어떤 인사이트가 숨어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견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씨앗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키우기는 훈련. 아이디어 근력 훈련 1을 통해 편의점에서 평소 사지 않는 제품을 구매해 보는 것도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타깃으로 삼고 있지 않는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이나 트렌드, 심층 심리 등을 인풋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다 읽으려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므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잡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30대를 타깃으로 한 여성지의 표지를 빠짐없이 보거나 순서대로 빠르게 넘기면서 지면을 보고 제목만이라도 훑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미 잡지 등도 포함해서 되도록 폭넓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장소는 도서관 잡지 코너도 좋지만 정액제로 모든 잡지를 볼 수 있는 앱도 있으므로 그것도 추천합니다. 반면에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뉴스 앱이나 동영상 앱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가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 이외의 다른 곳을 향한 정보에 접촉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깃이 세분화된 잡지를 추천합니다. 그 밖에는 인터넷에 올라올 게시글을 예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뉴스나 핫토픽이 있을 때 인터넷 세상에서 어떠한 의견이 많을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SNS나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을 예상한 후에 예상이 맞아떨어졌는지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의 의견이므로 그것이 세상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야후 기사에는 어떠한 반응이 댓글이 많은지, X에는 어떤 반응이 리트윗되고 있는지와 같은 감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나름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 저는 지금 현재 부업으로 쇼핑몰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유튜브도 시작한 계기가 또 제 목표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이렇게 시작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말했던 쇼핑몰을 먼저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걸 시작한 이유는 나도 빨리 뭔가를 해봐야지, 지금 이렇게 안주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유튜브로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다 보니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료 강의를 보면서 또 저도 이제 돈이 또 아깝고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되면, 근데 또 이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어차피 이거 뭐 내가 못 팔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흘러 쇼핑몰을 5년간 운영해왔고 큰 돈은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성하고 좀 더 과감하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조금 투자해 볼까 합니다. 또 이제 유튜브로 봤을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영상 속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제 고정관념들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자 한번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고 내 목소리 크기가 들쑥날쑥하구나.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뭘까?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이 성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목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입도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2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이제 그거에 적응하고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 말하는 것도 술술 나오고 쉽게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잘 이게 제 몸 구조가 이제 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인사이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제가 살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이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노력해서 제가 또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 제가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풋에서 구슬을 꿰듯 탐구를 깊이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견고한 인사이트의 발견이 능숙한 사람을 흉내내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걸 발상이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니 의식해서 하는 사람이든 의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든 공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풋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들이 배우는 방법을 활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관건 문구가 인풋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한 권 같은 책을 읽는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1980년에 신초샤 출판사의 신초 문구 페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카피라이터의 신이라 불리는 나카하타 타카시가 쓴 것으로 꽤 오래전의 것이지만 아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카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했다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의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넓혀 이것은 책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음악을 자주 듣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게임을 즐기고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 등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넓혀보면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배움입니다. 이를테면 그 상사에 이런 점이 싫다거나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싫다 같이 싫어하는 게 같다는 공감대로 타인과의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구슬을 꿰듯 사고를 확장해 나갑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미 있지 않을까 하고 논문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의 배움입니다. 이 예를 통해 말하자면 프리츠 하이더라는 심리학자가 1946년에 발표한 균형 이론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좋아하는 상대와는 같은 것을 좋아하거나 같은 것을 싫어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싫어하는 상대와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반대가 되도록 해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인사이트로서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자기소개를 진행할 때도 단순히 인사만 하고 끝내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전달한다면 타인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풋에서 구슬을 꿰어 나가듯 탐구한 것을
저는 노션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저처럼 의식해서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므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근력 훈련 5번째. 기준점 바꾸기. 어렸을 적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 볼까요? 그 시절 커뮤니케이션의 강자가 사용했던 기술들을 모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만화의 도라에몽 속 등장인물 퉁퉁이 그의 유명 대사로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퉁퉁이 본인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인데다가 존중할 수도 없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배울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로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림 38번과 같이 손을 내미는 친구는 없었나요? 가위이기도 하고 바위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런 동작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이라는 궤변을 드러내는 친구에게 당했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진 것일 수도 있고 비긴 것일 수도 있고 이긴 것일 수도 있으니 결국 무승부일 수밖에 없지만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는 규칙을 바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술래잡기 놀이에서 10초를 셀 때도 빠르게 3초만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규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황당무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배울 만한 점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에 얽매여 지나치게 좁은 규칙의 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규칙이나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예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토리의 더 프리미엄 몰츠는 맥주의 깊은 맛은 거품에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카미아와 더 프리미엄 몰츠만의 독자적인 재료와 제조법에 더하여 가정에서건 밖에서건 맥주를 따르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실현되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을 말합니다. 를 어필하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감칠맛, 진한 맛 등과 같은 이전까지의 맥주를 고르는 기준법의 이동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유능한 자동차 딜러분께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대개의 자동차 판매 사원이 시승 고객에게 말하는 자유롭게 타보세요 라는 말은 판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유롭게 시승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사전에 살펴봐야 할 포인트를 좁혀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와 엑셀을 밟을 때의 가속감, 그 점에 주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의 시승 후 감상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좋은데요? 와 같은 추상적인 감상이 많고 그에 반해 후자, 즉 사전에 살펴봐야 할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가속감이 굉장한데요? 와 같이 구체적인 감상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상품이 체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 정보의 인풋을 통해 체험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구매 결정이 객관적인 사양의 비교가 아닌 주관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꽤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당연함을 의심하고 새로운 틀로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매를 결정한다라는 등의 전제를 의심하면서 규칙을 바꿔보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포인트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상식이라 여겼던 발상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태도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체육강 이런 초등학생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네요. 아이디어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료를 늘리는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동료가 필요. 아이디어를 개인 차원에서 또는 팀 차원에서 창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기술을 다 5번째 장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갈 차례입니다. 아이디어 강의를 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란 기획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발상하는 것만이 아이디어는 아니며 생각한 것을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실행하는 힘도 아이디어에 크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인구를 늘린다라는 과제와 관련해서 산촌 유학을 수용한다라는 발상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실행 단계가 되었을 때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도회지의 아이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머물 곳은 등 생각해야 할 일이 많고 그 모든 일에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는 동료가 늘어난다면 프로젝트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영향력 있는 것이 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혼자서만 구상하기보다는 주변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넓혀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동료는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의 저자인 제임스 영도 좋은 아이디어란 말하자면 스스로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관가했던 그 아이디어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다 함께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유통해 나갈 때에도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려면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내뿐 아니라 사회 파트너에게도 제대로 이해시켜 응원해주는 동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료를 늘릴 수 있을까요? 동료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응원해주세요. 라고 직접 부탁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료를 만드는 방법에도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제가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의 심리학은 조금 읽었던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는 그래도 나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 올해 2번째 차를 읽는데요. 진짜 이 인사이트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정말 저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책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땐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물론 읽는다기보다 뭔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독후감을 쓰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에 제가 독서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한 후에 이게 삶에 대한 태도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삶의 권태를 느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일에 이제 안 하던 일도 꾸준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나의 사고와 생각하는 관점이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었죠. 뚜렷한 목표가 없다가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 정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사고의 방식이 달라진 이유로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지만 정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자꾸 연구를 해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그 이제 같은 팀원들에게도 모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저만의 색깔이 있고 다른 분들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같지만 이 마인드라는 게 정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정말 간절하고 진정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하여 저의 지인, 저의 친구들, 이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마인드를 가져서 이제 앞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긍정적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즐겨보는 하와이 대저택 채널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꼭 하와이 대저택의 미라클 모닝 그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채널을 한번 보시면서
또 어떤 점이 나와 차이가 있을까? 그냥 마인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채널이니 한번 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